세상을 바꾸는 데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아프리카의 청년 고용 기회를 증진시킬 쌍방향 1만 명 교류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면의 다양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는 교육 분야 성과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부 이영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정책 오늘의 단골 손님이 되셨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다녀오셨는데 네. 정치 외교 분야에서도 굉장한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교류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정치 외교 분야에 비해서 교육 분야는 조금 느립니다. 그렇지만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교류가 확립되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교육 쪽 분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 아프리카 직업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어 프로젝트라고 조금 네. 이따 아마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네. 굉장히 그 유네스코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성공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교사분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고 또 굉장히 헌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제 협력 쪽에서 하는 교사 교류 부분들이 확대되는 부분. 네.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건상 어떤 전기가 부족하니까 전기를 좀 독자적으로 생산해내면서 우리나라의 ICT를 결합한 예. 그러한 형태의 솔라스쿨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을 또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또 고등교육에 있어서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이라고 그래서 네. 뭘 하냐 하면 그쪽에 그 대학의 어떤 해당 과를 설립하는 것을 우리나라 대학이 협력을 통해서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 지금 이제 추가적인 협약들이 맺어지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성과가. 그렇습니다. 예. 그중에서 이제 베어 프로젝트가 반응이 좋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네,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번에 2단계 신탁기금 의향서를 유네스코와 체결을 했잖아요. 우선 네, 네. 베어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베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 약자들을 많이 쓰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유네스코 갔을 때도 이제 거기서도 베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영어 약자로 Better Education for Africa's Rise라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도약을 위한 보다 나은 교육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뜻이 좋아요. 네, 뜻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육 프로젝트인 건 명확하고요. 예. 교육 중에서도 이제 직업 교육 쪽에 돼 있고 직업 교육을 하면서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하면 네. 그 해당 국가에서 정말로 필요하는 것을 실제로 그 현장에서 착근시켜주는 그러한 형태의 ODA를 우리나라가 잘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한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경험들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그 현장에서 잘 적응하고 그 안에서 또 잘 또 이렇게 융화되면서 이렇게 예. 잘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파견이 돼서 그리고 예. 우리나라의 ICT가 또 결합이 돼서 직업교육의 교육과정들을 좀 만들어내는 그러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네. 조금 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보면 예.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쪽에 이제 교육 과정이니까 네. 그쪽에 이제 고교 쪽에 직업 교육 관련된 그 교과서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개발돼서 정착이 콩고 되고 쪽이요?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보츠와나라는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또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 보츠와나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보다는 조금은 잘 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조금 높은 수준의 전문대학 수준의 이런 지원들이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나미비아의 경우에도 조금은 특이한데, 나미비아의 경우에는 국제기능올림픽이라는 우리나라가 매번 뭐 1등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 정말 손재주도 좋고 그쪽에 어떤 직업 훈련 그 시스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전수하면서 그 나미비아의 기술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러한 네. 프로젝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명칭 자체가 굉장히 우직한 것 같아요.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어떤 신뢰의 상징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좀 좋은 의미가 있다 싶은데 네. 사실 뭐 이번에 협력의향서도 체결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네. 이번에 2단계라고 얘기 2단계입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5년으로 예. 해서 2011년부터 15년까지 했고요. 이제 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1단계에도 5개 중점 국가가 있었고 요번에도 5개 중점 국가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래서 1단계 때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협력해왔는지. 네, 1단계에서 나왔던 부분에서 보면 이제 조금 전에 조금 설명드린 대로 교육과정,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을 우리나라 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예. 주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가서 실제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요. 또 네. 거기에 현지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연수들을 또 받고 이런 형태로 돼 있고 또 국제기능대회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훈련을 또 네. 우리나라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을 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네. 이 성과가 좋으니까 또 2단계도 추진이 되는 거겠죠. 네, 아까 맞습니다.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그 2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네, 그 내용 자체는 동일한 형태, 직업교육 중심으로 해서 실제 그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과정이나 연수나 정말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은 동일하고요. 예. 대상 국가는 변경이 됐습니다. 일단은 좀 성공적으로 이제 뭐 콩고 민주공화국이나 뭐 나미비아나 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네. 새로운 5개 국가가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실제로 이번에 순방 다녀온 예, 예. 3개국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3개국을 포함하고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를 포함한 5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동일한 내용이고요. 이번에 조금 더 강화된 내용은 국제기능올림픽에 대한 그 지원 부분을 5개국에 대해서 전체를 다 네. 제공해서 예.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필요한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기능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예.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요 성과 부분을 확인하고 이후 사업을 좀 더 잘 계획하고 홍보하기 위한 네. 유네스코 회의가 요번 하반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해 주실 때 ICT와 뭐 전기를 자체 생산해서 연기하는 솔라스쿨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근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말씀해 네네. 주시죠. 뭐, 그, 아프리카의 경우에 이제 전기가 전체 지역에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걸 좀 독자적으로 전기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형태로 돼 있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모듈화돼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예, 예. 거기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하고 네. ICT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교실이 있고 또 뭐 필요한 다른 일부 조그만 시설을 같이 덧붙일 수 있는 모듈화된 그러한 체계고요. 그래서 예, 예. 솔라스쿨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것을 이제 지금 이미 2개국에 대해 3개국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성공적으로 그 모델이 이제 들어갔고요. 예. 이후에 6개국에 대해서 더 확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어떤 그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뭐 ICT라든가 민간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네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민간과 우리 그 정부가 같이 합동을 해서 협력을 통해서 예. 진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협업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다양한 있겠습니다. 상징성을 둘 수 있는 교실이 네. 되겠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과가 있었는데 이제 다음으로 프랑스 방문에 관한 성과도 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파리 국제대화촌에 그 한국과는 건립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네. 국제대화촌이 어떤 곳이냐라는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네, 그 국제대학촌을 이제 뭐 소위 뭐라고도 잘 부르냐 하면 작은 유엔이다 이렇게도 잘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의미가 이제 있는, 프랑스에는 이제 우리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프랑스 뭐 파리 1대학, 2대학 뭐 이렇게 쫙 대학들이 이제 예, 예.
퍼져 있고요. 예. 그리고 기숙사 시설이 어떤 의미 한 곳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위한 기숙사 다 시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예. 프랑스에서 어떤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의 교류를 촉진하겠다. 네.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설립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140개국 12,000여 명이 거기에 거주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25개 국가에서 예. 이제 그 각각 개별적인 그 해당 국가의 관을 지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26번째 국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연합관이 2개가 있어서 예. 실제로 관으로 따질 때는 27개가 있고 우리가 지는 게 28번째 거가 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좀 질문 드리자면 네. 이 국가 관 만드는 것 자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28번째 국가관이 된 건데 네.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정도면은? 네, 그러니까 이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이게 굉장히 전에는 간극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느꼈는데 예. 실제로는 이제 뭐 비슷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대하는 부분이 예. 어떤 우리나라가 무슨 개발도상국 이런 위치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를 다니게 예, 되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쟁력들이 있는데 프랑스가 또 생각보다 못 가지고 있는 경쟁력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를 또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첨단 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오히려 좀 더 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생각보다는 한류라고 자꾸 이야기되는 부분들로 볼 수 있는 듯이 네.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프랑스에서도 과연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고 어떻게 해서 저런 경쟁력을 가졌을까?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또 확인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와 교류하기를 원한 부분입니다. 동반자적 관계를 본다, 이거죠. 자격으로 보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이러한 뭐 작은 유엔이라고 불리우는 네. 곳에 가서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들이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건 굉장히 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개가 잘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그 국제관이 이게 설립이 되면 하나의 어떤 규칙인데 그게 뭐냐 하면 자국 학생만으로 채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0%가 자국 학생이고 그 안에 30%가 외국 학생.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25개국에서 세웠는데 지금 학생들은 140개국이라고 예.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게 열려 있다는 거거든요. 30%는 반드시 열어야 하게끔 그렇군요.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로 국제적인 교류를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지도자들 그리고 국제 역량을 가진 그런 학생들이 네.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기대가 많이 되는 한국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지어지고 운영이 되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2011년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이제 2016년 요번에 이제 실제 이제 초석이 놓여진 겁니다. 그래서 예. 대통령께서 가서 이제 초석을 놨고요. 예. 그래서 17년 말에 이제 완공이 되면서 2018년부터 실제 운영이 되는 형태입니다. 아까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국제협력도 말씀드렸고 프랑스에서의 국제협력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 정치, 외교, 군사 이런 거라기보다는 문화, 교육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게 더 바람직한 방향의 교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와 교육에 있어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무슨 어떤 뭐 안보리 뭐 이런 거보다는 유네스코 이런 쪽의 형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교류 협력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역동성이라든가 생산성을 유지해가는 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러한 맥락에 아주 잘 맞는 형태의 협력들이 채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문화 교육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또 관심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와 프랑스 순방을 통해 나타난 교육 분야 성과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신 교육부 이영차관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